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아시죠?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이 말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의 작은 행동을 보며 자라는 걸 느낍니다. 부모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도 자식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간이 너무 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이 학원을 데려다 준다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엄마, 빨간 신호등에서 건너는데 책에는 초록불에 건너라고 되어 있던데 엄마 뭐가 맞는 거야? 전 아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아이에게는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성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 씀씀이까지 엄마를 보며 그대로 따라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친정 어머니는 살림에는 살림, 육아에는 육아,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다만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못 가신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많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심지어 이런 기본적인 부모의 자세조차도 갖추지 못한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의 아이가 길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만약 그 아이만 행복하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부모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좋은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서 세상의 부모들은 다 제 엄마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죠.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모자라 제 친정 엄마의 마음에 비난을 받게 된 시어머니와 조카에 관한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첫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어디인지 알 수가 없네. 길치인 전 나에게 큰 캠퍼스에서 제 전공 강의실을 찾는데 엄청 헤매고 있었어요. 강의 시간이 다가가는데 강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고 있는데 한 남자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쳐주네요. 국문과는 1층에 있는데 제가 국문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남편은 제 전공책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공일학과 이은주 반가워. 난 내 선배야. 알고 보니 제가 전공책에 아주 큰 글씨로 제 이름과 학번을 적어놨었던 거예요. 남편은 강의 시간이 다 됐다며 나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갔고 우리는 가까울수록 짚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인지 전 강의를 듣는 내내 너무 웃겼습니다. 상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선배가 제 옆으로 와서 제 노트에 무엇을 적는 것인지 였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또 길을 잃을까봐 함께 점심을 먹자는 선배에게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길잡이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도 했죠. 그날 이후 선배와 함께 강의도 듣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도 하며 이렇게 함께 정을 쌓다 보니 그 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주야,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선배가 왜 없어요? 학교에서 거의 매일 보는데 그냥요. 확실히 없어질까요? 무슨 일이 있나요? 요즘 좀 아파요. 어디 가요? 병명이 뭐예요? 병명이 뭔데요? 상사병이라는 게 왜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라고 했어요. 선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고 제게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배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학생이라면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저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빨리 지나가 버렸고 선배를 보러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선배 덕분에 4년이란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중요한 말이 있다며 급하게 불러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저기,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 게 뭐예요? 나 어학연수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얼마나요?
2년. 그런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야? 정말요?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너 없이 매일매일 어떻게 견딜지 상상이 아닌가. 선배, 내가 안 갔으면 좋겠지. 2년 금방 가요. 그리고 선배가 원한다면 난 선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은주야, 너도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 우리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선배도 잘 알아. 은주야, 우리 서로 각자의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만나면 돼. 선배야, 내 말 들어줄래? 먼저, 너 없이 내가 선배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한 남자니까. 나는 그렇게 선배를 보내고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배는 영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매일 전화하고 편지도 쓰며 사랑을 키워갔죠. 사실 처음에 선배를 보낼 때 선배는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항상 저를 사랑해 주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외롭지 않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는 취업을 하게 되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는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눈을 선배와 함께 보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회사를 나서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은주야, 은자야, 정신 차려야 해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뒤돌아봤습니다. 선배였어요. 선배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 은주야, 저희는 많은 군중 사이에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격하게 포옹하고 진한 키스까지 나눴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그때 지구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꼈죠. 보고 싶어 죽을 줄 알았어. 나도 내가 이 노래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나도 매일매일 선배를 생각했어요. 정말 월급 모아서 영국으로 갈까 생각도 했다니까. 은주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 내가 평생 너의 내비게이션 돼 줄게. 선배, 우리 결혼하자. 전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말이라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언제나 저의 길잡이가 되어준 선배가 이제는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이 남자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엄마는 선배를 보자마자 절 사랑해줘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호감형이죠, 그럼요. 인물도 잘났고 성격도 좋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런데 그쪽 부모님도 우리 은주를 좋게 봐주셔야 하는데 좀 걱정이네요. 저희 집에서 아마 복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은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은주가 엄마를 많이 좋아해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로 우리 둘을 바라봤고 저도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집은 첫 만남부터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선배와 함께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걸 기대했는데 선배는 제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부모님은 그냥 바로 상견례 하자고 하시네.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말을 따르라고 했더니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요청하셨어요. 아마 엄청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빨리 진행하면 좋지 뭐. 하루라도 빨리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자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사람에 대해 상견례를 바로 하자고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짜와 장소는 선배 부모님들이 정해주시고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스피드로 추진되어 드디어 선배의 부모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 괜찮아 보여?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니, 진짜로. 진짜야. 자, 들어가자. 장모님도 들어가시죠. 전 엄마와 함께 미리 예약해 둔 상견례 장소로. 선배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하지만 전엔 엄마랑 둘이서만 앉아 있으니 뭔가 허전하고 선배네 집이 부럽기도 했죠. 아마 아버지 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분은 은주 어머님이 되시고요. 우리 은주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왠지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저희가 정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식당 처음 와 봅니다. 보통은 남자 쪽 엄마와 여자 쪽 엄마가 나누는 인사인데 선배네 엄마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가 많이 못마땅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부인 반가워요. 아드님이 누구를 닮아 이렇게 잘생겼는지 했더니 사부인을 많이 닮았네요. 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저도 사부입니다. 나랑 겹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보, 알겠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 볼 것도 없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의 여동생이 분위기를 깨는 소리를 시작했어요. 저게 아줌마 저기 갈비찜 좀 줘봐요. 아주 앞에 있는 것 말이에요. 풀어서 그게 뭐야? 그럼 뭐라 불러?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갈비찜 좋아하나요? 사돈 아가씨?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 아빠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넌 말 조심하랬지?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아, 얘가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버릇이 좀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따님은 유학 안 갔다 왔어요. 듣자 하니 우리 정수가 영국에 갔을 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던데 형편이 안 돼서요. 그래도 큰 광고 회사의 카페라이터로 계시잖아요. 아, 광고.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다고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셨고 선배의 동생도 자신의 엄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 또한 시어머니와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따라가 보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맞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봤어. 뭐랄까, 꼴 좋지 않다. 거들 무렵거지 아니 오빠랑 왜 저랑 결혼하는 건지 애들도 알겠어. 지금 밥상을 뒤집고 싶지만 참고 있어. 그들을 보고만 있자니 진짜 구역질 나 죽겠다. 그럼 꺼라고? 그래. 야, 너 말 조심해. 아빠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괜찮다고만 해도 그냥 가버리라고 해? 그렇게 생각해. 괜히 잘못 보이면 내 카드가 뺏길지도 몰라. 진짜 아빠가 너무 꼰대야? 솔직히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빠가 퇴직할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올 테니까. I love you. 많이 엄마는 편이라던데. 근데 말이야, 저기 편을 어딘지 많이 봤는데 생각이 나질 않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엄마의 손을 잡고 도망가야 하는 것일지 몰라. 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방으로 들어왔다. 탈주제를 뿌리고 나서는 담배를 피운 것을 감춘 셈이지요. 그러니 오늘은 일어나지 마시죠. 어떠세요?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다고 하던데 제가 아주 좋은 날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라요. 아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복 같은 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축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은 준비하면 돼요. 사돈얼, 펀치 없이 너 뭐라고 했어요? 혼잣말인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어로 가방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거려.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정말 판단이 안 서요.
상견례가 끝나고 전 선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도 동생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 있어서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버릇도 없어요. 아버지가 많이 혼내지만 엄마가 계속 감싸주니까 더 잘 하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정말. 내가 이번에 따끔하게 야단치려고 할 거니까. 정말 어머님이 날 좋아하시는 거죠.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날 왜 허락하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 지지해 주시는 편이에요. 솔직히 엄마가 결혼하지 않는 거라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엄마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말한 건 아니에요. 처음 보면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엄마도 따뜻한 분이에요. 분명히 은주가 널 예뻐해 줄 거예요. 그때는 남편의 말을 믿었죠. 결혼을 허락한 거 자체가 좋게 보신다는 걸로 이해했고 내가 노력하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양가 집안은 친지와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친정의 엄마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 너 정자 아니니? 나는 내 정자 너를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현재 얼굴 3학년 2반 지숙이야. 그러네. 맞네. 반갑다. 반가워. 근데 너 여기서 왜 이렇게 되었어? 참, 인연도 기가 막히네. 야, 내 사돈 몰라? 소정이야. 윤소정, 너희 둘 서로 동창이었다는 걸 몰랐어. 엄마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정자, 혹시 김정자 씨랑 맞아? 윤소정, 그래, 낯이 있다고 했어. 아니, 두 분이 동창이었어요. 아,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저희가 정말로 인연이긴 인연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 인연 맞죠? 아주 대단한 인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는 고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쯤이었죠. 엄마는 반에서 말없이 공부만 하는 범생이었고 시어머니는 좀 논다는 날라리였습니다. 요즘 학폭처럼 시대만 잘났지.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괴롭히던 학생이 전학을 가자 시어머니는 엄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공부하는 엄마 책에 우유를 붓는 것은 일상이었고 등하교 때마다 엄마를 끌고 가서 이유 없이 때리는 건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엄마 집으로 찾아와 엄마를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야, 김정자, 나와 빨리. 그때 당시만 해도 엄마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서 조금만 소리 지르면 아주 낡았다고 했습니다. 너는 볼 것이 없어. 이미 늦었으니까 집에 가. 난 할 일이 있는데 제발 나중에 그만 괴롭히지 마. 제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괴롭히기 좋아하는 거야? 가난한데 내가 널 죽여도 별일 안 날 거야? 뭐라고? 내가 안 나오니까 재미없다고? 야, 이거나 받아. 시어머니는 엄마 방 창문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버렸고 담배꽁초가 엄마 방에 있는 책으로 옮겨붙어 집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 일로 우리 외할머니와 엄마는 큰 화상을 입었고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가 시어머니 집에 항의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듣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아픈 기억을 결코 꺼내지 않으리라 엄마는 다짐했지만 저 때문에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말이에요. 얘 정말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였어요. 예전 그대로. 너도 똑같아.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야. 전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는데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엄마가 시어머니가 고교 동창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두 분이 정말 인연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랑 나랑 친구인 거네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니네 엄마랑 나랑 친해 싸주라고 들은 후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친구 사이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저는 시댁에 적응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은 복층 구조의 주택이었는데 2층은 우리 부부가 쓸 수 있어서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죠. 인자한 시아버지와 나만 바라보는 남편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전 정말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려와. 저 방에 들어가면 엄마 목소리 안 들리니? 엄마, 왜 그렇게 불러? 이것을 쓰세요. 시누이는 외국에서 가져온 배를 시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외국에서 살 때 강아지를 불러줄 때 쓰던 건데 이걸 쓰세요. 용도가 같잖아. 그렇지.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울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종을 아주 힘차게 흔들고 있었어요. 너, 앞으로 내가 정치면 바로 내려와. 알겠어? 아니면 수발들 준비가 돼 있어야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 몰랐다고 있고 내 엄마랑 아주 똑같아. 등신 같은 게 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등신이라고 말하다뇨? 친구 사이라면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두 분이 친구 사이라는 건 알지만 제 앞에서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절 질책해 주세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라는 거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건 내가 다음에 내가 나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너 이 여자,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게. 따라와. 시어머니께서 제 목을 잡으시고 절 운을 끌고 마당으로 밀어내셨어요. 여기 잔디를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고 저쪽에 보이는 장작도 다 정리하고.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두지 마라. 알겠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다보며 손가락을 흔드는 시누이의 모습은 정말로 마치 악마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요. 잔디를 깎고 장작을 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또 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 가서 씻고 저녁을 준비하라고 했다. 야, 나 오늘 에그앤일이 땡기니까 그것도 해나 알겠지? 가스라이팅이란 말 아시죠? 제가 시집살이를 할 때는 정말 그랬었어요. 무섭고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들의 말을 따라야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퇴근한 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라고 했다. 시키는 일을 하다가 남편이 오는 시간을 깜빡하면 시어멜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제게 던지며 그만큼도 했다. 그런 협박을 받아서 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어딘가 힘들어 보인다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자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자기 요즘 살도 너무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왜 아무렇지도 않겠어? 낯선 집에서 갑자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이번에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알겠지? 전 무서웠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가기로 한다면 분명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난리를 피우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얼마나 긴장했을지 둘은 재미있게 놀다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놀랍더라. 정말 깜짝 놀라웠어.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 여행 가기 전날 너무 불안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물었어. 어머님, 제대로 여행을 가도 될까요? 이제 뭘 들어 처먹은 건가 가라고 했잖아. 진짜야? 나 너 하루도 안 보고 싶다. 꺼져. 어떡하더라도 하루라도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어.
그냥 나중에 생기는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남편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에 파묻혀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여행을 즐겼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일이었죠. 여행을 떠난 후에 시어머니는 저 대신 우리 친정 엄마를 종부리처럼 다루었다고 합니다. 마치 40년 전과 같은 말이에요. 야, 김정자, 뭐 하냐? 아, 사돈, 사돈은? 뭐, 그냥 말까? 아, 그래도, 야, 말 놓으라고. 우리끼리 말할 땐 그래도 되잖아. 그건. 그렇지만, 됐어. 나 우리 집이지 말야. 왜냐면 무슨 헤어야 올 것이니? 2시까지 와. 시어머니는 갑자기 엄마를 시댁으로 데려갔고, 엄마는 그때에도 전과 같았죠. 일을 하루라도 못하면 사돈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고쳐도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고 하죠. 시어머니는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맞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사돈 아가씨 잘 지냈어요. 이거 전복인데 드시라고 막 더럽다. 야, 그럼 그거 손질해서 너 전복죽이나 끓여라. 그리고 부엌 가면 배추 있거든. 김치 좀 해놔봐. 뭐라고. 정말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를 매일같이 호출해냈고 저를 위해 시어머니의 좀처럼 시키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건강을 아낌없이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10시까지 오랜만에 왜 안 와? 나의 말을 무시하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친구야? 나 지금 독감에 걸렸어.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다고. 빨리 와.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며 친정엄마는 자신의 몸이 아파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아픈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포에 누워 땅콩을 먹고 있던 친구가 아줌마가 왔다고 하더군. 아프지 않았어? 아파. 온몸이 쑤시네. 일단 청소 좀 하고 카드 줄 테니까 장 보거나 반찬이나 해.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했어. 그런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땅콩 껍질을 엄마 쪽으로 던지며 시누이가 엄마를 괴롭혔대. 지금 청소 중이지 않니? 그래, 청소해. 누가 뭐래? 나도 몸이 좀 안 좋아. 걸레질만 하고 갈게. 왔으면 일을 다 하고 가야지. 맘대로. 간다고 꿈도 꾸지 마, 소정아. 그게 아니야? 결국 엄마는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시어머니는 쓰러진 친정엄마를 보고서도 119를 부르는 대신 발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대. 야, 김정자, 왜 그래? 너 뭘 보여주려고 그러니? 빨리 일어나. 아줌마 연기 그만해. 왜 그러니, 아줌마? 몰라. 야, 야, 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시어머니가 119를 불러서 엄마는 병원으로 갔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가 위급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요? 어디서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자기야,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있대. 뭐라고? 왜? 원래 심장이 안 좋았는데 엄마 심장마비도 왔대. 근데 구조된 것이 어디인데? 시댁이래. 뭐?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쓰러지신 거야? 몰라. 나도 몰라. 빨리 병원 가자. 빨리. 우리는 2시간이 걸려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래요? 왜 저러냐고요? 심장이 큰 무리가 왔어요. 아,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큰 위기는 넘겼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장모님이 왜 우리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 사람을 살려주려다가 욕을 먹고 아이고 참, 오빠. 그 아줌마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냥 쓰러진 거야? 엄마에게 그래?
전 당신 어찌 된 일인지 몰랐지만 이것만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우리 엄마를 저 두 여자가 괴롭혔을 거란 사실을요. 엄마는 2주간 사정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전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그냥 놀러 갔다가였어요.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엄마가 아니고 사실을 말해줘. 아, 엄마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너 무슨 일이든 반드시 엄마에게 연락해야 해. 알겠지? 우리 엄마와 나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우리 모두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맘에 상처가 난 채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해 진실을 숨겨야 했던 거야.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시어머니는 제게 반찬 심부름은 물론 다른 이야기도 시켜왔어. 그리고 나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참았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날 시어머니의 미님이 시누이가 결혼한다는 거죠. 전 속으로 그 남자를 데려가는 건 신세 완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집은 가기로 했고 양 선생 모습으로 사돈어리 집에 살랑살랑 거리다가 결국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그 할머니 집에서 뭐 했는지 알아? 벌써부터 시키는 게 뭐 그런 의미야? 나한테 이렇다 할 거라곤 항상 도와준다며 설거지라도 시키는 게 있잖아. 나로서는 뭔가 어이없었거든. 강남 빌딩만 아니라면 그 할머니가 정상인가 싶었는데 한방 아구창을 날릴 뻔했지만 참았어. 돈 많은 집구석이라면서 집을 안 쓴다니. 빌딩 치맛만 있나 어디 날 자꾸 이상한 걸 시키거든. 그냥 끝내 어디가 미네 딸한테 설거지를 시켜 아가리를 확. 그냥 그래도 그 남자나 엄청 사랑한단 말이야. 어제도 명품백, 가방 사주더라니까. 내가 다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이랬잖아. 엄마 나 완전 웃기지? 빌딩 명의만 너한테 오면 그때부터 맘대로 해. 그때까지만 참자 우리 딸. 저게 정상적인 무녀의 대화가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엄마 피를 이어받았는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전과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돈으로 그걸 막았어. GSNS에 그런 과거는 전혀 없었다는 듯. 양의 털을 쓰고 별별 수를 다한 후 결국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결혼은 제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또 제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야, 너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집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많이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엄마는 내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내 엄마는 아무 생각이 없단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요? 너 내게 몇 번을 말하니 엄마는 평생 나의 따끈따끈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정말 이젠 못 참겠어요. 지난 과거를 그냥 잊고 평온히 지내고 싶은데 왜 60이 되어도 아직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돈과 사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면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에게 그러지 마세요. 사돈이 아닌 친구로서 나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일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신미한테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가씨의 결혼 선물로 시어머니가 이전에 우리 엄마 친구였던 것도 생각해서 잘 해드려야겠어요. 전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 어머니. 항상 그렇더라고요. 시험이 막 잡아먹을 것처럼 미친 듯한 모습으로 내가 울음을 터뜨리면 언제나 닭뼈처럼 내리는 것, 이게 내 맘 아니야? 어디로 피가 가겠어. 내용을 몰라. 기대도 싫고 어머님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꺼져요. 빨리. 만약 귀찮은 일이 생기면 친정 어머님을 24시간 동안 대기조에 생각하며 5만 번 다시 시작했습니다. 따까리가 몹시 많아서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을 들먹이며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악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와 또 라이 신호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분노를 담은 마음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친정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난번 시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서 엄마의 몸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엄마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 깜짝이야. 우리 따라서 밥은 먹었어? 아니,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엄마가 얼른 밥 차려줄게. 전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그 끈질긴 인연을 이제는 나도 끊고 싶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생각 말고 내가 속이 풀릴 만큼 저질러버려. 엄마가 도와줄게. 전 든든한 지원군인 엄마와 함께 신우이 결혼식에서 엄마가 말하는 그 악연의 끈을 끊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지요. 아가씨. 결혼식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언니가 사주려 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준비가 다 끝났고 또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고 맡기려 하는지 나쁜 상황이라면 그걸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한텐 벌써 준비가 다 끝났고 또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고 맡기려 하는지 바닥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맡기는 건 망신만 당할 뿐이라고 됐어요. 맞습니다. 여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제가 신우이의 결혼식에 개입할 수 있게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신우이의 결혼식에 개입할 방법이 생겼어요. 뭐야? 짜증나요. 돈을 주면 돈을 주는 거라고 뭐 어쩌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됐어요. 당신처럼 막 되는 사람은 내 결혼식에 세울 생각 없어요.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미친 신우이가 미리 섭외를 해놓은 사회자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 취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 사회를 부탁해 볼까요? 아, 됐어요. 어디서 굴러먹을 것처럼 여기 데려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는 김유명 리포터 알죠? 저가 섭외해 볼게요. 언니가 그 사람을 언니 믿고 깨닫는데 제 대학 선배예요. 대학 선배인 그 사람이 내 결혼 사회자가 되면 언니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요. 근데 그 소원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언니가 그 사람을 섭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원을 이루어 줄 거예요. 믿어주세요. 빈말로만 그런 걸까 봐요. 빈말을 하는 건 누구예요? 아씨, 누구세요? 그 사람은 뺄 필요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고도의 순발력으로 먼저 미끼를 던졌어요. 신우이는 사회자로 섭외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일단 대학 선배 중 한 분이랑 연락해서 섭외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주 씨, 맞나요? 선배, 아직도 번호가 안 바뀌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선배 소식은 어떠세요? 맨날 TV에서 보여서요. 바빠서 그냥 살기 바쁘신가 봐요. 어쨌든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축하할 거려. 가족이 다 왔는데 너도 와라고 해야지요. 정말로 죽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 결혼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정말 고마워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알 거야? 왜 거짓말을 해? 전화 걸어봐. 빨리 선배에게 전화해. 신우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우희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말이 맞죠? 시간과 장소를 잘 알려줬잖아. 맞아요. 근데 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건데. 잊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야기해. 지금은 제가 바빠서. 그걸로 정신이 없어. 신우이가 유명 리포터를 결혼식에 초대했다며 자기 엄마에게 자랑하러 가더군요. 정말. 난 지주자한테 다시 구라쳤나 생각했는데 전화까지 했어. 곰도 능청이 있던데 잘 됐네. 그런데 나한테 소원을 빌라는 건 뭐야? 꼴값을 내고 있네. 그냥 대충 신혼여행을 가서 가방이나 던져주지. 어디 가서 명품 가방을 구경하겠어? 가방 주고 너는 결혼해서 귀찮은 일들은 제대로 짜고 한테 시켜버리려고. 맞네. 그러면 되겠다. 사람 다루는 것에도 요령이 있어야 돼. 알았어. 사람 다루는 요령.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이제야 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어요.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있을 일을 기대하며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아침을 맞았어요. 당신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 좋지? 아가씨도 결혼식이잖아. 당신이 결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야? 저기 집에 시댁 가서 철딱서니 없이 굴면 사돈한테 무슨 망신이야.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당신은 그렇게 당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게라고 오늘 결혼식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준비 다 했어. 얼른 가자. 신우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결혼식장을 잡았어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몇 억을 썼다고 하니 저를 쓴 이해가 안 되죠. 결혼식 때문에 대출까지 냈다던데 잠시 후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할지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기대가 돼요. 은주야, 선배 내 문자 봤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선배, 잘 부탁해요. 선배, 좋다는 게 뭐야?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돈을 넣었어? 이건 엄마 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예요. 그 돈에 큰 돈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선배. 선배가 등장하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뻥을 치며 하객들에게 소개했고 선배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잘 받아줬어요. 불이 켜지고 사회자가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했어요. 신의 남편은 강남 빌딩을 몇 채나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어요. 외모는 별로였지만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신우이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더군요. 드디어 화려함으로 치장한 신우이는 버질로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일은 까맣게 물은 채 주례사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많은 하객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에 서게 될 영광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신부의 올케 언니께서 영상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예정이 없던 것이라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이 있는데 웃으며 영상이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시절의 날라리 사진들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신우이의 학폭 사건과 담배를 피우는 장면, 술집에서 남자들과 노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저 미친놈, 이건 다 조작이에요. 오빠, 우리 올케 언니가 내가 좋은데 시집가면서 저러는 거예요. 지금 신부님이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오늘 여기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증인은 바로 우리 친정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인연이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말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저를 괴롭혔던 그 악마가 제 사위가 될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고 무엇보다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편한 관계를 잇고 딸을 시집 보냈지만 40년 전에 그 악행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제 딸까지 대물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팔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40년 전 그 악마로 인해 생긴 화상 자국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악마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 되풀이가 이제는 그치길 바라며 저도 모녀의 악행에 대해 알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희 딸의 결혼식은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이 망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불쾌한 소리를 내며 우려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결혼식을 파괴하려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몇몇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고 어머니가 증언해줌으로써 연회는 중단되었습니다. 더러운 거야? 왜 그래서 그런 과거를 가지고 나한테 요점을 통하는 거야? 너 사기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명예훼손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더러운 여자랑 결혼할 뻔한 거 앞으로 내 꼬리표가 될 거라고.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제발
사랑 좋아하시네. 나 지금 변호사 찾아가서 너 가만 안 두겠어?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냐? 엄마도 나나, 엄마도. 아마 이제 앞이 캄캄할 거야. 신의 남편이 하객들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신우이에게 막말을 하고 턱시도 자켓을 벗고 결혼식장을 나가버렸어. 신인이 예비 신랑이 떠나자 나한테 달려와 따귀를 날렸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오라고 패느라고 순응이 결혼식장에 있던 마이크를 들었더니 저를 공격하여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달려와 신우의 뺨을 후려갈렸습니다. 신우이는 코피가 나고 하얀 드레스는 피범벅이 되었어요. 설마, 진짜로 엄마랑 너 도저히 못 참겠어. 당신은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 과거에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그걸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자랑이냐? 40년이야. 40년 전에 그때의 일로 말해야겠네요. 40년이나 흐르고 나도 많이 변했지만 당신은 여전했어. 만약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 나도 당신을 똥개 취급했을지도 몰라. 늘 당신을 보면서 이혼 서류를 품었지만 내 아내니까 이해해주자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한순간도 당신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싫어졌어. 황혼이 내린 것처럼. 알아도 이렇게 생각해. 이런 서류를 보내겠으니 당장 도장 찍어 보내줘. 그리고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하는 이 말이니까 부탁해. 인생 좀 제대로 살아. 아버지는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손님들도 없이 텅 빈 결혼식장에서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절 죽일 때 바라봤다.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을 때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가 뽑힐 듯 세게 잡아당겼다. 신정 엄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멜 씨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 딸 건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내가 무서워서 당한 줄 알아? 내가 불쌍해서 당한 거야, 이 등신아. 보자 했더니 내 딸한테 감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머, 돌았다고. 둘 다 돌았어. 거지 같은 팔자 타고난 이 생을 탓해야지. 미치려면 곱게 미쳐, 이 거지야. 새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호소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줬잖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아들이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당장 내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을래. 결혼한 후 은주한테 매일 엄마를 이해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겠다고 다짐했기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긴 말 안 할게. 나름 계속 살 거면 엄마랑 동생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주고. 그게 안 되겠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자.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젊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없이 못 산다고. 저기, 미쳤나? 근데 지금 저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엄마 버리고 살겠다는 거야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이 내 엄마였다는 게 진짜 창피해요. 그리고 너는 인간도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너의 징징거리고 패악질하는 걸 못 참아주니까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신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와 친정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친정 엄마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청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친구라서 편하게 대한다고 했던 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정자야, 넌 알잖아. 정자야, 한 번만 봐줘. 나 남편 없으면 개털이야? 거기 나들까지 살린다 생각하고. 정자야, 우리 남편이랑 아들 좀 설득해주라.
좀 과장한 것 같아. 거라고 제발, 정자야. 이제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마주하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 너희 집안에 내 딸을 보낸 걸 죽을 만큼 후회해. 너도 자식이 있잖아. 내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러니 자업자득이라 생각해, 정자야. 시어머니는 분개한 건지 후회를 하는 건지 한복 저고리를 뜯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생각뿐이었죠. 언니, 내가 미쳤나 봐. 아니, 미쳤나 봐요. 언니, 이거 사람들한테 소문낼 텐데. 언니가 내 인스타에다가 내 시누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괜찮아요. 저 아직 앞이 창창한데 이번 일로 결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면 언니야. 제발, 너 나 기억해? 내가 김유명이라는 리포터가 결혼식 사회자로 섭외되면 소원 들어준다고 했던 걸 기억해. 맞지? 그래서 언니 선물도 생각해뒀는데 선물이야. 야,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난 다 버릴 거야. 내 소원은 말야.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죽어. 엄마랑 같이 죽어버리라고. 언니야, 나는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당한 시간을 생각하면 내 사지를 해체해버리고 싶지만 난 너희랑 달라. 앞으로 죽은 듯이 살 거야.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말이야. 알겠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지옥 같았던 3년의 시집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문제의 결혼식 영상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고 김유명 리포터는 진실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남자로 화제의 인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죽은 듯이 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댓글 테러를 당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고 쓰러져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절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 남편과 친정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는 아이와 함께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과거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쌓이고 쌓여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데 용기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